와, 영화를 다 보고 극장에서 나오는데 한동안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압도된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보면서 영화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거대한 바다와 폭풍, 동굴 안에 울려 퍼지는 괴물의 비명,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번쩍이는 번개,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던져진 인간들의 공포까지, 이걸 그냥 감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관객을 그 안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시청각 연출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서도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 불편함까지도 감독이 설계한 체험의 일부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 작품이 장편 영화 최초로 모든 분량을 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했다라는 것도 그냥 논란이 또 IMAX에 집착했구나, 이 정도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신화를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관객을 그 신화 속에 집어넣기 위한 선택처럼 느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IMAX 화면으로 괴물과 자연만 크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디세우스의 얼굴도 엄청나게 크게 보여주는데요. 멀리서 찍으면은 그가 만들어낸 신화가 거대하게 느껴지고, 가까이에서 찍으면은 한 인간의 감정이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괴물도 거대하고 바다도 거대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짊어진 죄책감 역시 그만큼 거대하다라는 거겠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원작 오디세이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신비로운 일을 많이 겪는다, 그냥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기 전에는 좀 걱정도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로 봤던 게 영화적인 몰입에는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 때문에 관람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굳이 원작을 막 빠삭하게 막 다 공부하고 가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원전과 신화를 찾아보면서 감상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 감상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10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을 끝낸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귀향길이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죠.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 거인,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마녀, 노래로 사람을 홀리는 세이렌, 배 전체를 삼킬 듯한 소용돌이와 괴물, 그리고 수많은 죽음과 유혹을 계속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한편 오디세우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면서 고향 이타카에서는 페넬로페와 결혼해 왕좌를 차지하려는 구원자들이 궁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들 텔레마코스 역시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스포일러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주시고 영화를 먼저 감상하신 다음 다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다 보고 가장 먼저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제목인 오디세이인데요. 원래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의미하지만 영어권에서 오디세이라는 단어 자체가 길고 파란만장한 여행,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한 사람이 변화하는 긴 여정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말하는 오디세이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오디세우스와 전쟁이 끝난 뒤에 오디세우스 사이에 생겨버린 거대한 거리를 건너는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집이 어딘지는 알죠.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정말 그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사람인가? 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핵심은 귀향이면서도 동시에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화의 첫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트래비스 스콧이 연기하는 음유 시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면서 이야기하죠. 한 얼굴, 함대, 전쟁, 한 남자, 하나의 생각, 하나의 계략, 이렇게 외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몇 개의 단어들을 곱씹어 보면은 꽤 의미심장합니다. 헬레네라는 얼굴 하나로 인해 함대가 움직이고 그 함대가 전쟁을 시작하고 10년 동안 이어온 전쟁을 끝낸 것이 한 남자의 하나의 생각, 즉 트로이 목마라는 계략이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복잡한 역사가 몇 개의 단어로 압축되어 버린 겁니다. 헬레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를 생각했다, 그리스가 승리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아주 간단한 영웅담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죽었는지, 누구의 믿음이 이용당했는지는 전부 사라져버리죠. 저는 그래서 이 오프닝이 영화 전체의 구조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실제 오디세우스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
누군가에 의해서 노래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되어버린 오디세우스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영화의 본편은 바로 그 압축 과정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을 하나씩 다시 불러옵니다. 전쟁에서 죽어나간 병사들, 오디세우스의 계략에 이용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가 내린 선택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트로이 목마는 전설 속에서는 기발한 계략으로 남았지만 그 계략을 만든 오디세우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영웅의 전설로 시작해서 그 전설 뒤에 가려져 있던 죄와 희생,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다시 찾아가는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제우스의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손님과 주인 사이에 신성한 환대의 규칙입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하고, 손님 역시 주인의 집과 가족을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의를 믿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규칙이죠. 영화는 트로이 전쟁의 출발부터 이 규칙이 무너진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에게 손님으로 환대받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헬레네와 함께 트로이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주인을 배신한 거죠. 그리스군은 저들이 먼저 제우스의 법을 어겼다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헬레네라는 사건 뒤에 트로이가 가진 부와 교역로, 그리고 권력자들의 욕망이 얽혀있다라는 뉘앙스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규율이었지만 그 안에는 권력과 욕망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성한 규칙이 깨졌다는 이유로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 전쟁을 끝나기 위해 결국 똑같이 신성한 믿음을 이용합니다. 바로 트로이 목마죠. 영화 초반에 오디세우스가 활을 쏘기 전에 빈 활주를 한번 튕기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게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몰래 숨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트로이 목마라는 비겁한 속임수를 생각을 해냈을까? 처음에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그 모순 자체가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무려 10년이에요, 10년. 이 1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모두가 지쳐갔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 방법을 써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순간에는 트로이 목마가 비겁한 속임수가 아니라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기서 오디세우스가 이용한 건 트로이 사람들이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니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죠. 즉 상대가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믿음, 선물에 대한 믿음, 타인과의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제우스의 법을 무기로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영화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우스의 법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도덕성조차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생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무너진 다음에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돌아볼 수 있는가, 누가 희생됐는지 기억하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감독의 전작인 오펜하이머도 조금 떠올랐는데요. 전혀 다른 시대의 인물들이지만 자신의 뛰어난 머리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 방법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꾼 뒤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뒤늦게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는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다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는 설정도 중요해집니다. 영화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바다 사람들이 문명을 파괴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또 다른 적이 등장하나? 싶었는데 근데 결국 생각해보면은 오디세우스와 그리스군이 바다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이야기 안에서는 전쟁 영웅이죠. 하지만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다른 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바다에서 나타나 약탈하고 죽이고 도시를 불태우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누군가에게는 바다에서 온 괴물들이었던 겁니다. 영웅과 침략자의 차이는 누구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수많은 괴물을 만납니다. 근데 정작 그 여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괴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구조 때문에 오디세우스가 여행 중 만나는 존재들도 트로이에서 그가 저질렀던 행동을 조금씩 다른 형태로 되돌려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외눈박이 괴물인 폴리페모스. 자기 동굴에 들어온 사람을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냥 잡아먹죠.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고기로 보는 존재입니다. 제우스의 법도 문명의 규칙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전쟁터가 그렇잖아요.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죽여도 되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얼마든지 폴리페모스 같은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 병사들이 있는 섬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자기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폭력 앞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서 오는 무력감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키르케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병사들이 돼지가 되죠. 근데 키르케는 자기가 이들을 짐승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영화 후반부에 트로이에서 그들이 했던 일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약탈하고 죽이고 전쟁이라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키르케의 마법은 전쟁을 거치면서 이미 짐승처럼 변해버린 인간의 내면을 바깥으로 보여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손님을 대접하고 주인에게 대접받은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하는 식탁에 그저 탐욕만이 남아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 모습은 이타카에 있는 구원자들의 모습과도 겹쳐 보이더라고요. 키르케를 전형적인 매혹적인 마녀 이미지로 연출하지 않은 것도 저는 좋았습니다. 판타지 세계의 존재라기보다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평범한 누군가처럼 보이니까 그녀가 병사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설득력 있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불러내면서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에는 드디어 구체적인 얼굴이 생깁니다. 바로 엘리엇 페이지가 연기하는 시논인데요. 이 영화에서의 시논은 오디세우스의 작전을 알지 못한 채 목마가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믿고 트로이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한 셈이죠. 그래서 망자의 세계에서 시논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너무 거대한 숫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감각이 좀 무뎌지죠. 그런데 나를 믿던 한 사람의 믿음을 이용해서 죽음으로 밀어 넣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죄가 하나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저는 시논이 영화 시작의 음유 시인이 몇 개의 단어로 지워버렸던 사람을 영화가 다시 불러오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바다에서도 반복됩니다. 괴물에게 6명을 희생시키면은 나머지를 살릴 수 있는 상황. 오디세우스는 배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6명을 속여서 포기합니다. 숫자로만 계산하면은 합리적이죠. 그런데 희생된 6사람에게도 과연 합리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지휘관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죽음으로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최선의 선택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선택을 내린 사람에게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이 남는다는 겁니다. 세이렌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오디세우스는 자기 귀를 막지 않고 노래를 끝까지 듣습니다. 저는 세이렌이 오디세우스가 가장 듣기 싫었던 자기 마음을 들려주는 존재처럼 느껴졌는데요. 너 사실 집에 돌아가기 두려운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집에 돌아가면은 가족이 기억하고 있는 오디세우스와 지금의 오디세우스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자신이 했던 일도 말해야 하니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한 인간이라는 사실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기보다는 어쩌면 마음 한편에서 계속 돌아가기를 미루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헬리오스의 소 역시 비슷한 질문을 남깁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기 직전이죠. 결국 병사들은 소를 죽여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살기 위해 그랬다. 그런데 이 논리 어딘가 익숙하죠? 오디세우스도 트로이 목마를 만들 때 전쟁을 끝내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영화는 계속 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병사들을 단순한 악인으로 비난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배부른 상태에서는 원칙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진짜 시험은 굶어 죽기 직전에도 동료들이 죽어나갈 때도 1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을 때도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그게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디세우스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어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무너진 다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인물의 귀향이 의미를 갖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립소의 섬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괴물도 없고 고통도 없죠. 샤를리스 테론이 연기하는 칼립소와 함께 과거를 잊고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 그곳에 머문다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우는 일인 거죠. 전쟁을 잊고 죽은 동료도 있고 페넬로페도 있고 결국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있는 겁니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난다는 건 기억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가진 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칼립소의 섬을 떠나는 것은 고통 없는 삶을 포기하는 대신에 다시 자신의 기억과 책임을 끌어안겠다라는
하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젠데이아가 연기한 아테나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놀란 감독은 이 작품에서 신들을 거의 직접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번개, 폭풍, 파도 이런 것처럼 고대 사람들이라면은 신의 행동이라고 받아들였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신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그런데 아테나만큼은 조금 다르게 존재합니다. 트로이에서 희생당한 여성의 얼굴로 아테나가 나타나면서 죄책감의 얼굴로 나타난 신이 되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잊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따라오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오디세우스의 여행만 있는 게 아니죠. 톰 홀랜드가 연기하는 텔레마코스 역시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만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메넬라오스와 헬레네를 만나죠. 저는 이 두 사람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미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메넬라오스도 그렇고 헬레네의 얼굴에 남은 상처도 그렇고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흔적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가 여행을 통해 배우는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가가 아니라 아버지 역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게 텔레마코스의 성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버지 뒤에 숨어있는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나란히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결국 이타카를 이어받게 됩니다. 오디세우스의 여행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면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행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아르고스 장면에서 진짜 울컥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늙은 개죠. 오디세우스는 20년 만에 돌아왔고 거지로 변장하고 있어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르고스만은 바로 알아보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활을 잘 쏘는지 보여줄 필요도 없고 둘만 아는 비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순간 이 아르고스가 숨을 거두잖아요. 이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오디세우스가 잃어버린 20년을 이 장면만큼 간단하면서도 슬프게 보여주는 장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죠. 하지만 떠나기 전의 시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은 돌아왔는데 함께할 시간은 이미 지나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의 귀향은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채로 남는다는 것을 아르고스를 통해서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페넬로페의 활시험과 마지막 구원자들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전투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인터넷 반응을 보면은 여기서 아쉬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긴장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액션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원자들도 결국 손님이잖아요. 오디세우스가 없는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음식을 먹고 재산을 축내고 아들을 위협하고 페넬로페와 결혼해서 왕좌까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제우스의 법은 주인만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규칙이 아닙니다. 손님 역시 주인의 집을 존중해야 되죠. 이 영화의 출발점에서 손님과 주인의 관계가 무너졌고 마지막에서도 다시 손님과 주인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보면 좀 재밌는 수미상관이긴 하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오디세우스의 방식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트로이에서 누가 돌아왔게 하지 않고 이 거지로 변장해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구원자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방심했을 때 공격을 시작하죠. 어디서 많이 본 방식이죠? 바로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물론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자기 가족을 위협하고 자기 집을 뺏으려는 사람들과 싸우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방식 자체는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전쟁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전쟁을 자기 집안으로 가지고 돌아온 셈이죠. 그래서 이 전투가 통쾌한 영웅의 귀한 카타르시스 넘치는 응징보다는 다소 투박하게 연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왕좌를 되찾은 오디세우스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에게 이타카를 맡기고 페넬로페와 함께 다시 서쪽으로 떠납니다. 죽은 동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행이죠. 처음에는 저도 아니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돌아왔는데 또 떠난다고? 싶었는데 이 영화 전체를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운 결말이더라고요. 오디세우스의 속죄는 이타카 땅을 밟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부터 시작되는 오디세우스의 또 다른 오디세이인 거죠. 그래서 결국 제목인 오디세이는 집을 찾아가는 물리적인 거리인 동시에 한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억하고 다시 가족
가족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건너야 했던 마음의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청각 연출의 과잉인데요. 왜 그렇게 연출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관객에게도 등장인물들이 경험하는 공포와 고통을 함께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뭐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불편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잉을 감안하고서라도 극장에서 경험할 가치가 굉장히 큰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는 겉으로 보면은 전쟁을 끝낸 영웅이 시련을 지나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모험담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쟁이 끝난 뒤 인간은 어떻게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영화가 말하는 건 평생 한 번도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은 평소에 자신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가? 그 선택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가? 전쟁이었으니까. 명령이었으니까, 살려면 어쩔 수 없었으니까 라는 말 뒤에 숨어버리지 않고 내 선택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가? 사람이 전쟁과 폭력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기 인간성을 다시 찾아가는 곳, 그곳까지 돌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진짜 오디세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경험이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대답을 내놓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디세이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